다음 이슈토크 김용남 의원이 준비해 주셨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쳤다고나 할까요? 사법 리스크 플러스 이제 구설 리스크까지 떠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고른 이슈는 바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입입니다.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국민의힘은 노인을 폄하한 현대판 고려장이자 천벌받아 마땅한 망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미래를 맡긴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폐륜 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저도 곧 60입니다. 사실은 노인의 반열에 곧 있으면 가는데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뭐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발언 파장이 지난주부터 일파만파였어요. 일단 이 발언과 논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수석님. 왜 또 저를 제일 먼저 수석이시니까. 참 혁신이가 어렵게 됐죠. 이번 혁신위는 총선을 앞둔 혁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천혁신 이것이 엑기스예요. 여기에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휘청거리는데 거기에 이제 설화까지 이어지니 혁신 동력은 상실된 거죠. 거기에 아무튼 정점을 찍은 게 이번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이 단순한 개인의 말실수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이런 비슷한 일이 계속 시리즈가 많은데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70, 90이면은 그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듭니까? 쉬시는 게 상식이 맞습니다. 서재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당수의 분들이 틈만 나면 투표를 저분들이 안 해줬으면 좋겠다, 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설화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기대 수명을 누가 정합니까? 앞으로 누가 얼마나 살지를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을 자초한 건데 이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그냥 그 즉시 사과하고 끝났으면 조금 비판을 받더라도 빨리 끝났을 거예요. 근데 사과할 일 아니라 그러고 오히려 내 얘기를 왜곡한다 그러고 급기야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러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노인회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내년 총선 때 이게 또 소환되거든요. 김은경 위원장은 논란 나흘 만이죠. 좀 뒤늦게 가서 사과를 했어요. 어설피 말씀드린 거, 그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꼴대기라도 하나 때리고 해야 우리 노인들이 분위기 풀릴 것 같으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인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한노인회가 어쨌든 우리 노년층을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조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과하는 사람 면전에서 과한 퍼포먼스였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김은경 위원장이 잘못했죠. 사과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대한노인회 뭐 회장님이 정치인 출신이어서 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퍼포먼스를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와이프가 분명히 화는 난 것 같은데 아무 얘기도 안 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말수를 줄이시고 그냥 엄한 표정으로 계셨으면 훨씬 더 크게 혼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사람은 뭐 누구나 실수는 할 수는 있지만 이번 실수는 너무나 큰 실수인데 즉각적으로 사죄 사과를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김은경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그 총선 직전 같으면 완전히 총선 폭망이에요. 그 그렇지 정도의- 않겠어요? 그럼요. 직접 오늘 내일 투표를 해야 될 많은 유권자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인 폄하 발언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선거 해볼 것도 없는 거죠. 사실 이 와중에 여당의 십자포화를 맞은 발언이 또 있어요. 윤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부원장으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어요. 그렇게 치욕스러웠으면 스스로 중도 사퇴하는 게 떳떳한 태도였을 텐데 연봉 3억을 뽑아 다 챙기고 나서 이 무슨 면치 없고 이성적인 망발입니다. 노인 세대를 폄하하는 폐륜, 연봉 3억을 다 받으려 꾸역꾸역 알박기로 버틴 것을 이제 와서 치욕이라 말하는 내로남불. 사고를 치고도 사과하지 않는 뻔뻔함까지. 철도 없고 정치 언어도 잘 몰라서 어르신 비하 막말을 쏟아내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의 혁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김은경 위원장과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가 아쉬워요. 왜냐하면 노인 비하 발언이 총선이 8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나왔다는 게 좀 다른 쪽의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게 저런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자리를 좀 오래 지켜야 되는데 얼마 못 갈 것 같다는 게 좀 아쉽고 그래요.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뭐 혁신이다 비대위다 이래가지고 최대한 정치적 색채가 없어 보이고 정치권에 이름이 회자되지 않던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뭔가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다 보여주기식의 혁신을 하는데 근데 실제 정당 혁신이나 정치 혁신이나 이런 걸 하려면 정당을 잘 아는 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과도 있어요. 네, 결국 그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한계는 이재명 당대표의 한계죠. 혁신위라고 하는 것은 당이 굉장히 힘들고 허약할 때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건 완전히 완전히 독극물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그 한계를 보여주나? 결국은 그냥 나를 지켜줄 사람을 급하게 고른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김용우 의원 말에 상당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어떻든 혁신위원장의 임명은 당대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당대표의 정치적 또 정무적 판단력 이런 등등이 이번에 좀 구멍이 크게 보인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혁신위를 중단을 시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죠. 혁신위가 자초되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키를 이재명 대표가 뭘로 잡을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위가 이렇게 좌초되고 끝나버리면 이제 남은 건 비대위밖에 없잖아요. 남의 당 비대위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실 상황은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데미지로 이 대표한테는 작용을 하는 거죠.